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다 보고 오셨죠? 광고. 네, 광고를 많이 봐주시면 또 연금박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광고 안 보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안 봐도 알잖아요. 다 좋은 거 이제 꼭 무슨 봐야잖아. 네. 벌써 지금 횟수로 따져보니까 122회를 하고 있던데, 122주. 물론 이것저것 건너뛴 거 합치면 거의 뭐 130주, 140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연금 상담 생방송. 그죠?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연금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또 빨리 늙어가는 나라, 그래서 노후에 부동산 주식도 필요하지만 연금이 더 많이 필요한 나라, 이 나라의 연금에 관련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이 유튜브가 만들어준 기회, 그쵸? 이거 사실 뭐, 1대1로 상담하려면 다 저희 사무실 오셔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또 멀고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옛날에 테레비 같은 경우 있어도 왔다 갔다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이런 플랫폼 때문에 우리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만나서 1시간씩, 궁금하신 거 질문하면 답변도 해드리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 받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또 기쁨이고 보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 연금박사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로 문의 주시면 1시간 동안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한 질문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인데요.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감기 좀 많이 나았고요. 네. 그쵸, 뭐, 약을 안 먹었어요. 네. 이제 누가 약도 추천해 주셨는데 약이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개겨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 안 먹어도, 일정 돌고 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의 체력은 또 제가 또 열심히 건강하게 방송해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시니까요. 그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답글 달아주고 계신데, 1시간 동안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또 빨리빨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수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해피니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감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찾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연금박사 라이브 한 몇 번 들으면 이제는 뭐 다 전문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 분들 상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겸함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석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로즈님 작년 12월 말 퇴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 설계하셔야 되는 거니까 연금과 또 열심히 할 일 만드셔가지고 제2의 인생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가 기다려져요. 제가 9시에 뭐 무슨 개그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닌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자체가 어쨌든 뭐 연금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즐겁게 오셔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재밌게. 어차피 제가 뭐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자, 해피니스님, 박사님 4월에 연금 개정되나요? 아무래도 요번에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경험생명표가 4월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금 상품 같은 데는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금에는 이렇게 경험생명표가 반영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에는 불리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연금은 동일한 금액을 쌓아놓고 그거를 얼마 동안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평균 수명, 기대 여명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나눠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좀 덜 받는 것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이후에 살아계신 분들에게도 평생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종신형 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종신형 연금의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쓰는 것이 이 사람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 여명표를 쓰는데 그 표가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걸로 나오면서 한 번 받는 금액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확실한 뭐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바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뀌게 되면 어쨌든 뭐 소폭이든 큰 폭이든 연금액이 좀 낮아질 것 같다. 그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월요일날 생방송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경호님 반갑습니다. 김옥금님 반갑습니다. 자, 애플님 66년생 이번 달 추납 일시금 1200만원 납입했어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일시 추납하고 박사님 방송 보고 너무 억울해 소갈이 하고 있어요. 추납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진짜 박사님 방송 볼 걸 후회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어쨌든 추납을, 뭐 천천히 하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천천히 하다가 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될 때 하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금액 차이가 뭐 큰 건 아닌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냈으니까 연금이 올라간 거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하면 약간 유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연금 개혁 진행 중인데 연금 개혁안에 보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지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 추납부를 했을 때 연금액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납입하는 달에 추납부를 하는 달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지금 소득 대체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 할수록 조금 더 유리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상 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쭉 떨어지고 있다가 개혁으로 인해서 갑자기 올려버린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들 전부 다 추납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하셨다면 후회는 하지 마시고요. 잘하신 겁니다. 네. 자,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이재리님 연금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덕분에 6% 최저보증연금 가입했어요. 꾸준히 납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개인 연금 중에서 연금 펀드 뭐 연금 신탁 뭐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최저보증연금 말씀드렸죠. 5%, 6%, 7% 최저보증연금, 8% 최저보증연금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네, 뭐, 이렇게 수익률만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률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최저보증연금 6%가 제일 좋습니다. 자,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가입했다고 뭐 좋으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납부해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거 축하드리고 제발 잘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젊을 때야 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를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하라니까 좀 좋다니까 하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금의 중요성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얼마 전에 전화 오신 분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연금을 가입했다가 최근에 많이 코로나 때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연금을 깨가지고 다시 주식을 한 거예요. 다시 또 그게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또 연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뭐 좋든 안 좋든 불입하시는 것이 나중에 제일 남는 장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진님 반갑습니다. 우홍진님 반갑습니다. 송성규님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우리 또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네. 자, 좋아요는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포카칩님 반갑습니다. 후방님. 다른 유튜브 연금 방송보다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뭐 그래도 제가 연금 박사로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간결하게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복잡한 게 싫어요. 아니, 특히 저는 책을 읽어도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여기 뭐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여기 뭐 많이 썼습니다. 책을 한 5권, 6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걸 싫어합니다. 책을 읽는 걸. 책을 많이 썼으니까 책을 많이 좋아하고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진짜 너무 어려워요, 책들이. 특히 최근에 우리 지금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국어시험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어려운 문장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문장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냥 서민들, 평민들, 백성들이 다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글자를 읽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상이 뭐 특정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그래서 법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뭐, 일반인이 접근하기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뭐 어떤 그 특권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응?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숫자 얘기하고 무슨 뭐 얘가 얘보다 뭐 지급률이 높고 뭐가 높고 무슨 가산율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네. 보니까 저는 뭐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 중에서 잘 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 치고 부자 되는 애 별로 없더라. 부자 되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부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생도 연금박사 방송을 시청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초등학생 중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주님. 세대적격 연금보험이 2년 뒤 개시되는데 기초연금 계산 시에 국민연금처럼 50%로 소득 인정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세제 적격 연금보험이죠. 그러니까 뭐 IRP나 연금, 저축 연금 펀드 같은 이 상품입니다. 그 연금 보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신 연금 저축 상품입니다. 이것이 2년 뒤에 개시됐는데, 자, 이것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 포함되느냐? 맞습니다. 네, 기초연금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처럼 50%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도 50%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그냥 통장에 찍히는 금액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처럼 50%만 보는 경우는 이거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세대적격 연금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연금을 얼마를 타든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대적격 연금보험에서 아무리 많은 연금을 탄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만간 제도가 바뀌게 되면 세대적격 연금보험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의 기준과 기초연금 계산할 때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 50%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고, 세제 적격은 현재 부과 대상을 보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아마 될 때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준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이든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든 비과세연금보험이든 관계없이 통장에 찍히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기초연금 그 자격 기준에 산출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초연금 못 받으시게 되겠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야화님 반갑습니다. 이혜정님, 일반연금도 추가 불입하면 사업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지난주 문의하신 교주님과 직접 통화한 영광을 가진 초보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주 아닌데, 네, 교주 믿으십시오. 연금 박사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런 거 아니고 노후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노후에 여러분이 연금 박사 믿으시고 연금을 가입하시면 여러분 노후에 행복한 구원을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일반 연금에 추가 불입하면 사업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연금, 그렇죠? 일반 연금은 기본 보험료 내시는 것보다 추가로 납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연금액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보증연금은 기본 보험료로 내시나 추가 납입을 하시나 연금액에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다 답변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전도사들이 있거든요. 연금 전도사. 저희의 15명의 연금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연금 목사? 연금 목사. 네. 제가 교주? 네. 또 신은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연금 전도 잘하도록 계속 매주 이렇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잘 또 이렇게 상담도 해주실 거고, 저한테 직접 이렇게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피니스님이 감사합니다. 네. 로즈님. 2023년 6월 국민연금 납부가 끝났으나 지금 현재 전업주부인데 이미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덕분에 추후 납부에서 연금이 높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2023년 6월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셨으니까 2023년 6월에 60세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아니, 한 6개월 정도 지나셨네요. 자, 전업주부인데 이미 계속 가입 가능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 국민연금 납부가 끝났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60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 2023년에 60세가 되셨으니까 63년생이시잖아요. 그죠? 63년생은 국민연금 개시가 63세부터 받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추가적으로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부터 한 6개월 못 냈잖아요. 이거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내셔가지고 국민연금 잘 준비하셔서 노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자, 최여금님 반갑습니다. 네, 서수지님. 올 8월에 사학 퇴직 후 연금 수령합니다. 만약 제가 재취업을 한다면 보험을 연금 재취업 두 곳에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시네요. 네, 연금 수령하시는데. 어떤 보험을 내시는 건가요? 네. 어떤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입니까? 연금보험입니까? 네. 어쨌든 재취업하시게 되면 재취업하는 곳에서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급여에서 재취업하는 곳이 뭐 사학 관련 기관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따로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학연금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다는 건지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방님. 박사님 최저보증 5% 연금보험 5년 납 월납 최저금액 얼마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최저금액은 아마 10만원, 20만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저보증 연금보험이 나왔거든요. 올 1월 달에 좀 이번에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별로 안 좋고요. 대신에 한 20, 30대나 30대, 40대 초반에 가입하기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 중에 최저보증 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꼭 한번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견적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후팡님, 저는 57세 직장인이고요. IRP를 10,000원씩 빼기 시작하고 다른 기관에 하나 더 계좌를 만들면 좋다는데, 그렇죠? 직장인이신데 IRP를 10,000원씩 빼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퇴직하신 게 아니실 텐데, 그죠? 네. IRP에서 10,000원씩 빼라는 얘기는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었을 때 그 IRP의 연금 수령 연차를 늘리기 위해서 가만두고 있으면 수령 연차가 안 올라가니까 퇴직금의 수령 연차를 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1년에 10,000원씩 빼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직장인이시면 퇴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RP에 들어있는 게 뭘까? 기존에 본인이 추가 불입하신 거면 10,000원씩 빼실 필요 없습니다. 안 빼도 연차가 올라갑니다. 퇴직금이 들어갔을 때의 수령 연차와 내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의 연차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더 계좌 하나 더 만들다. 그러니까 IRP 계좌를 2개를 만드는 얘기는 납부하는 계좌와 수령하는 계좌를 따로 두자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굳이 수령하실 필요가 없을 상황인 것 같고, 그죠? 네. 납부를 계속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거나 아직 퇴직 전이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나를 더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승우님, 국민연금 안 낸 94, 95년 추후 납부 하려니 안 되더라고요. 네. 99년에 추후 납부제도가 생겼고 그 이전 부분은 못 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추후 납부제도가 99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 못 낸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추후 납부는 99년에 이후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한 이후에 안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4, 95년에 국민연금이 가입하신 기간인지 아닌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납부가 99년 이후에 없는다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훈님, 감사합니다. 청약동님, 감사합니다. 자, ST전님.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을 15년째 넣고 있습니다. 불이백은 특약 포함 40만원이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운용되는 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이더군요. 근데 사업비라고 하나요? 그게 원금의 10% 되더군요. 그거 보니 종신으로 계속 넣는 게 맞나 싶어요. 사망 시 받을 수 있는데 암특약을 같이 넣었습니다. 해약환급은 불이백에 109%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변액 연금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 15년 나입하셨는데 원금의 한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네요. 그죠? 네. 특약이 붙어 있네요. 원래는 특약을 거의 안 붙이는 게 정상인데, 그죠? 왜냐면 특약이 붙어 있으면 이게 해지해버리면 특약까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변액연금이니까. 그죠? 네. 15년 되셨다면 한 2009년도에 가입하신 건데, 뭐 연금액에서 약간 그 경험 생명표 적용해서 약간 유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난다면 제가 보기엔 고민스러웁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최저보증연금도 나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15년씩 넣으셨기 때문에 오래된 연금은 그렇게 해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운용을 조금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또 시간이 한 5년, 10년 이상 남으셨다면 투자 수익을 잘 내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꾸준히 납입하셨는데. 그 다음에 연금보험 납입기간이 15년째인데 납입기간이 거의 종료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러면 납입을 거의 종료하셨다면 잘 유지하셔서 연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무제한 비과세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오래된 연금, 특히 2009년 8월 이전의 연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님, 연금방송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박사님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저도 나이가 벌써, 한국 나이인 줄 좀 안 쓰지? 그냥 제가 51세입니다. 51세. 네, 이제, 어쨌든, 제가 연금 중요하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연금 중요하다고, 책을 부자강이라는 책을 쓴 게 2007년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제 나이 34살에 연금 중요하다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줬겠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금이라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죠? 뭐, 젊은 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놈이 와가지고 노후에 연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누가 들어줬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들어줬죠. 제가 얘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간 연금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소리 외쳐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서 연금이 필요한 나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대한민국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금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쨌든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전파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람들 진짜 연금 은퇴하기 직전까지 연금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전부 이상한 거 하고 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은퇴해가지고 연금 없어가지고 그제 와서 고민하고 있고 막 노후에 힘들고 다 돈 날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께 받은 도움과 응원을 에너지를 삼아서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과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님 도움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뭉이님, 최저보증연금 일시납 4천만원 60세인데 5년 거치하면 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시불로 4천만원 정도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60세시니까 65년 정도 거치하시게 되면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 1억당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40에서 45? 자, 그러면 1억당이니까 4천만원이면 한 16에서 20만원 사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금액 알려드리는 것은 뭐 제가 여기서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저희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팡님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만드시는 건 좋으나 지금 굳이 만드실 상황은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토바님. 네, 말이 끊겼습니다. 네. 동탄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을 올해 8년 불입했는데 내년이 55세라 내년부터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금으로 절세 받으며 최단 기간 모두 수령하고 싶은데 몇 년 수령 신청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동탄 거북이님 가입하신 연금저축 언제 가입하신 겁니까? 2013년 3월 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것도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8년 불입하셨다니까 제가 보기엔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라면 10년 의무수령입니다. 10년 의무수령.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수령하고 싶어도 10년 이내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대략 10년 이상 나눠 받으셔야 됩니다. 55세면 가능하거든요. 55세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내년에 55세가 되면 바로 그냥 연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긴 하지만 10년으로 나눠 수령하시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시불로 받아도 됩니다. 일시불로 받아도 결국은 뭐 세금 더 낼 뿐이지 그냥 받은 거 토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나눠받으라는 얘기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나눠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나는 세금 뭐 필요 없고 다 내버리겠다 그냥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뭐 일시불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의 문제일 뿐이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연금 수령하시는 건 좋은데 5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계좌를 수령해버리면 이 계좌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로자이거나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합소득 세액공제를 받으실 거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납입하는 계좌 하나 만들고 이거는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그렇지 않으시다면 계좌 하나에다가 그냥 넣으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일단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득이 없으시고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일 안 할 거다. 그럼 55세부터 바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10년으로 나눠 수령해야 되는 것이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5년 동안 나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카심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엄대천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토니 최님, 53세 작년에 IRP 투자 시작했습니다. 5년 후 58세부터 바로 연금 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대한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53세에서 IRP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 가능하고 55세가 지나야지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토니 최님 같은 경우에도 58세부터 연금 개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돈이 뭐 얼마나 쌓여 있어야 연금이 도움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연금이라는 것이 많이 넣고 많이 불려서 나중에 받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58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속 납입하면서 세금 환급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IRP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장점도 있으나 납입할 때 국가가 세금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납입하시면서 세금 환급 받는 겁니다. 내가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70세, 80세, 90세에도 임대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받을 건 받고 세액공제 받고 수령하게 된다. 그럼 이 계좌에 수령하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받고 얘는 세액공제용, 얘는 수령용. 또 얘를 받으면 또 얘는 수령용, 다시 또 세액공제용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정도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쓰시면 좋겠죠. 어쨌든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쌓아서 많이 받는 것이 좋지. 굳이 무슨 뭐 날짜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받으신다, 돈이 필요하면 받으셔야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연금액이 IRP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걸 빨리 받으셔가지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 더 나은 대안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종합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무엇이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여금님, 박사님 노란우산 공제 일시불 60 넘어 받아도 되나요? 일시불로 받으면 세제 혜택 받은 거 다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자, 노란우산 공제는 원래가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원래가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일시불로 받는 금액을 분할해서 10년, 15년, 20년에 연금처럼 받을 걸 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란우산 공제는 원래부터 일시불 수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조건. 그 사장이 퇴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걸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퇴직이나 폐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이상 불입하시고 나서 60세가 넘으면 그때 일시불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일시불로 찾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찾는다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일시불로 세제 혜택 받으신 거 다 중간에 해지하시면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60세가 넘어서 10년 이상 가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일시불로 찾으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냥 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존보남님, 박사님 저는 현재 연에 600만 원 IRP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900만 원까지 최대 납부하는 게 좋을 걸까요?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를 600만 원 최대 납부하는 게 좋은 걸까요?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900만 원을 낼 것인가, 600만 원 낼 것인가. 연금저축을 하시게 되면 6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IRP를 하시게 되면 추가로 300만 원 더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연금저축에 600에다가 IRP 300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IRP에다가 900만 원 그냥 납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이 연말정산 했을 때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게 많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내가지고 최대한 환급 받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서 실제 결정세액이 거의 없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낸 세금마저 다 돌려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추가적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세금을 낸 게 없고 다 돌려받았는데 뭘 더 환급을 해주겠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600을 낼 것인가 900을 낼 것인가는 그 상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는 분들인지, 여러분이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종합소득신고서의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위원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토마님, 연금저축 ETF 투자 중입니다. 이제는 좀 위험성이 적은 곳으로 옮겨보고 싶은데 어디 옮겨주는 게 좋을까요? 퇴직 올해 포함 3년 남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금저축 ETF,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하셨는데 그냥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좀 주식 비중이 낮은 TDF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ETF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저축은 ETF 하는 곳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연금저축, 연금 펀드를 가지고 ETF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로 데일리로 단타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연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연금은 장기로 가는 상품입니다. 연금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장기로 가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100m를 달리게 한다면 100m 달리는 딱 10초, 20초 동안 전력 질주 하시면 됩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마라톤 42.195를 뛰어가는 수십 년을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죠. 근데 이거를 42.195 수십 년을 가져가야 되는 상품을 그냥 내가 넣자마자 그거 가지고 수익 내보겠다고 ETF 투자하면서 매일같이 단타 매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해볼 만큼 해보셨죠?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 깨달으셨죠? 네, 제발 좀. 이걸 연금박사 방송 보면은 처음부터 깨닫는데 연금박사 제대로 방송 안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 내가 연금을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타를 쳐서 ETF를 하거나 종목을 하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코인도 하십시오. 어차피 말아먹겠다는 내가 뭐하러 그걸 말리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연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절대 연금은 단타 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묻어둘 수 있는 자산에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연금입니다.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같은 육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안정형 유지하시고요. 그죠? 네. 나이가 55세가 넘으셨다면 그냥 인출하십시오. 인출해가지고 최저보증 연금 같은 좋은 상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올해 포함 3년 남으셨는데 퇴직하고 관계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 일하실 수 있는 것이고, 퇴직한다고 바로 연금을 또 타실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신혜영님, 아는 지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신불이 되어도 찾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많이 못 받아서 IRP 가입해서 연말소득공제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퇴직연금 IRP도 국민연금처럼 본인 수령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국민연금은 혹시라도 압류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월 185만 원인가? 까지는 국민연금에서 지급을 보증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개인자산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압류가 되거나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수령하는 걸 하지 못하고 그 은행 계좌에 다 압류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손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우님,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납입 중입니다. 8년 정도 납입했는데 아직도 원금이 안 됩니다. 6% 연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생각인지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렇죠? 변액연금 물론 좋은 상품이긴 합니다만 투자 수익이 연동하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고 또 사업비도 많고, 사실 저는 그래요. 변액연금, 투자 수익이 연동하는 변액연금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희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시고 그 잊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저보증연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납입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안 된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6% 연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은주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연금 박사님 덕분에 확실한 공부가 되었다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고민,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방송 연금 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 많은 궁금증 해결하시고 혹시 해결 안 되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질문이 널렸잖아요. 이거 다 1시간 내에 해드려야 되니까 말 빨리 해야 됩니다. 그쵸? 말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이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재생속도, 여기 재생속도 있거든요. 재생속도를 눌러가지고 재생속도를 천천히 하시게 되면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방송은 생방송이고 1시간 내에 빨리 끝내고 저도 집에 가야죠. 저도 10시가 돼서 맨날 집에 가면 피곤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모든 분들이 답변 드리기 위해서 또 후다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 지금 들으신 분들이 400명 들어왔는데 좋아요는 140명이에요. 300명 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또 이 방송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맹맹맹맹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퇴직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DC들 정기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몇 년짜리 들어야 좋을까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좀 금리가 높은 것으로 미리 한 3년짜리 박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지금 길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거라면 지금 긴 거 하시면 되겠죠. 근데 3년이 제일 길 거고요. 아마 2년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또 운영하신다는 분이시네요. 그쵸? 네. 자, 신상규님, 이번에 수요일에 김봉 이사님 만나서 6%, 7% 두 개 가입하고 계십니다.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사님 만나서 잘 상담 받으시고, 좋은 연금 잘 가입하셔서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센터에 이렇게 문의 주시고 또 상품 가입까지 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상품을 또 제대로 전달해서 또 많이 연금을 준비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또 저와 저희 센터의 역할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인숙님 반갑습니다. 로즈님. 연금 납부 끝나서 단순하게 좋아만 했었는데 연금 박사님 방송 들으면서 이미 계속 가입 체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직 전 가입했던 개인 IRP가 있는데 아직 연금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은행에 놔둬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 지금 가입하셨던 게 있는데 이미 이제 퇴직하셨고 그다음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 IRP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운용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연금을 개시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또 재투자할 것인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센터에서 그런 거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은행에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은행에 놔둬서 그냥 일반적인 예금 이자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병진님, 박사님 말씀 듣고 주택연금 15일날 신청했어요. 네, 주택연금 신청하셨군요. 많이 망설였는데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럼요, 주택연금 집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어디 자식에게 줄 것도 아닌데 연금으로 평생 받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너무 잘했다고 하시네요. 애들이 더 대단해, 애들이. 보통 좀 애들이 보면은 아빠가 주택연금 가입한다 그러면 아빠 그 집 내 집인데 나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아빠 엄마가 그걸 다 쓰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호로 자식들이 있는데, 그죠? 그렇게 아니고 우리 아드님 자녀분들이 부모님 주택연금 가입하셨다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니 이 자식들이 더 대단합니다. 그죠? 박사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막내딸도 박사님 강의를 들어봐야 하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71세로 나와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우리 조병주님 70대에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는 주거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이제 70세가 되셨으면 더 이상 무슨 주거를 옮기지도 않으실 거고 이 집에서 평생 사시다 갈 건데 이 집을 내가 굳이 자식에게 줘봐야 자식이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집값이 비싸면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죠,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집 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사시면서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연금 받으면서 자식에게 용돈도 주면서 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도 행복, 부모도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8순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주택연금 받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연금 박사 엄마가 주택연금 받고 있어요. 그럼 주택연금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나이가 70세쯤 되신 분들은 주택연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한테 집 가지고 계신다. 그 주택에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뭐 10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서로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조병진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편해집니다. 연금 받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를 나이 들어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이걸 몰라요. 젊을 때는 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연금 할 돈으로 코인 하고 있잖아요. 코인 하니까 매일같이 불편하잖아. 그냥. 아시겠죠? 나이 들어 더 불편해져 이제. 그러니까 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의 축복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님, 감기 다 나셨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연말 세액공제 최대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보험 IRP 계좌, ISA 계좌 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연금저축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ISA 계좌는 세액공제 계좌는 아니고, ISA 계좌는 나중에 이제 찾을 때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그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9.9% 원천징수 분리과세해주는 그런 계좌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IRP가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도 100만 원이 있네요. 그런 것도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또 가능하겠죠. 자, 최수영님,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10년간 20만 원 다 부어갑니다. 네, 4월달에 10년이거든요. 4월이 되기 전에 추가납입 20만 원 10년 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개인당 150만 원인데 만땅 150만 원 넣었다면 추가납입으로 20만 원으로 넣으면 초과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비과세 한도가 지금 비과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월 납입액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셔야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10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2014년도에 가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생긴 것은 2017년 4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2017년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 가입하실 상품은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추가 납입하시든 관계없이 전부 다 연금 탈 때 수익이 생기신다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입한 날짜가 2017년 4월 이전이냐 이후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재훈님 안녕하세요. 40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말고도 추가로 더 준비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추가로 또는 최저보증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최적에 대한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자, 40세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연금 잘 준비하시고요. 추가로 하시겠다면 국민연금은 안 됩니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이 다른 공적 연금을 같이 중복으로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 연금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 계좌가 있죠. 이것도 일부 준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 있죠. 이 최저보증연금도 함께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짜시게 되면 최적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연금 탈 때 다시 과세되는 것이고 최저보증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합쳐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길 바라겠고요. 그 모든 답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정확한 포트폴리오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거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네. 네. 자, 라임님. 1억당 40만 원이면 이자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1억당 원금 다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억 있을 때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월 4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이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좀 높을 수 있겠지만 이자가 아니라 원금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럼 원금까지 까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걸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은 기본적인 연금의 개념은 다 쓰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어떻게든 물려주고 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걸 탈탈탈 털어서 다 쓰고 그냥 가버리자. 대신에
탈탈탈 털어서 다 쓰되 내가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고만 보장해 달라. 내가 언제까지 살든 간에 죽기 전까지는 달라. 이게 기본적인 연금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승우님, 저는 92년 5월에 국민연금 처음 가입을 했고 64세부터 현재 가치로 세후 173만원 수령 예정입니다. 군복무기나 추후납부하고 60세 이후 임의가입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국민연금에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근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면 그 이후에 추후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 이후부터 안 된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잃어버릴 40년. 네. 우리 아이디가 윤석열에 의한 잃어버릴 40년. 예, 큰일 났네. 우리 40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도 퇴사하고 싶다. 네, 퇴사하셨는데, 40년 잃어버렸으니 40년간 또 일하셔야 되겠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잘하시기를 좀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어떻게든. 네. 자, 김수님,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아라님. 59세인데 개인사업자 연금 준비 늦지 않을까요? 준비한다면 어떤 상품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사업자 연금 준비시니까, 개인사업자니까 노란우산 공제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시니까 연금저축 IRP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보증연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더 늦기 전에 하나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한번 책정해 보시고 그걸 잘 포트폴리오를 3개를 한번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내는 거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기본입니다. 기본. 네. 자, 울구야님. 변액저축보험 추가납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납입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자동으로 계속 해주는 데가 있고, 뭐 1년, 2년 단위로 다시 계속 또 추가 납입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회사의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영자님, 박사님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영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심규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자동이체 설정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 설정이 있습니다. 있는 회사가 있고 아닌데 대부분 있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후방님, 최저보증연금이 없는데 고민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이 평생 나온다는 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데요. 목돈이 있는데 6개월마다 이자 나오는 채권에 넣는 게 나은지, 최저보증에 넣는 게 나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릴게요. 6개월마다 이자 나오는 채권에 가입하시고요.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 좋긴 한데 일시불로 내시는 것은 그렇게 요즘은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월 적립식으로 월납을 하는 게 최저보증 월납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목돈이 있으시면 목돈은 목돈대로 활용하시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최저보증연금을 하신다면 도움이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울구야님 감사합니다. 네, 유심규님, 울구야님 해당 상품 가입하신 보험회사 어플리케이션 기능 찾아보시거나 해당 회사 전화상담사 연결하셔서 추가납입금 자동이체 관련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또 구독자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답변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통탄거북이님 감사합니다. 네. 수천박님, 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2001년부터 납부하지 못한 금액 추가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2001년부터는 아니고요. 네. 그 이전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구야님 감사합니다. 이주승님, 추가납부는 10년까지만으로 알고 있어요. 네, 2021년에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 안는 기간이 있을 때, 과거에는 무제한 다 가능했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119개월,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 가능 기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언제 적게 추가납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사실. 네. 자, 오선웅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 공부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날로그님, 저는 92년, 94년 군대 복무기간 추납했어요. 그쵸? 하셨잖아요. 그죠?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옛날에 90년대 했던 것도 추납부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가입했던 기간 중에 있어야 추납부가 가능합니다. 내가 군복무를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서 군대 가신 분들은 추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군대 갔다 와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추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납부라는 것이 가입 기간 중에 안 낸 걸 의미하거든요. 자, 비타로스님, 5% 연금보험은 설계사 통해서만 가입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최저보증 연금들은 전부 다 설계사 또는 대리점 통해서만 가입하십니다. 가능하시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가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입 안 됩니다. 온라인 가입 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비타민님 실시간 처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 들어오시게 되면 연금 박사 되실 겁니다. 어릴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문타장님 감사합니다. 포카치님 감사합니다. 네, 뭉이님 최저보장연금 10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10년 수령하다 사망하면 사망하는 날까지의 원금과 이자까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야만 이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가입해서 하루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루치에 대한 이자까지 줍니다. 걱정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증연금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그 기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보증합니다. 자, 울구야님 ISA 4천만 원은 언제부터 되려나요? 그러게요. 네,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 안 됐죠.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요즘 뭐 한다 그러고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냥 말만 끊어놓고 또 그냥 화뭉차사야. 그래서 뭐 언젠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브리엘라 조님, 박사님, 저는 교원공제회에 조금 넣다가 최근에 2,500구자로 풀러놓고 있습니다. 네. 교원공제회에 풀러 넣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IRP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IRP 세액공제 목적으로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원공제회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원공제에서는 월급에서 띄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갈등을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뭐 가입했다 해지하고 했다 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교원공제에 월급에서 뛰어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교원공제에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그냥 월급에서 뛰고 받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런 게 나중에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원공제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납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자, 비타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성두성님 3년짜리 없는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없는데 3년짜리 뭐지? 네. 자, 말선물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증권사에서 IRP 통합 운용 중인데, 원금의 몇 프로까지 주식 및 채권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증권사 퇴직연금 IRP는 원금의 70%까지 주식형에 투자할 수 있고요. 원금의 30%, 납입한 금액의 30%, 아니, 납입한 금액이 아니지. 총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금이 아니고 지금 보유한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에 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IRP, 적격 IRP 같은 경우에는 그 TDF, 적격 TDF가 있습니다. 적격 TDF에 투자하시게 되면 TDF에 10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TDF에는 일정 부분 약간의 채권을 포함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거의 주식 투자 비중에는 큰 의미가 없다. 제한 비중에는. 그래서 뭐 IRP 하셔도 실제 주식 투자 비중을 형식적으로는 70%를 막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내가 투자하겠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박사님은 제 아들은 취준생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취준생이고요. 네. 27세인 아들 연금 하나 가입하고 싶어요. 취준생이고요. 내년 정도에 취업할 것 같아요. 제가 불입해주다가 취업하려면 줄여가는데, 어떤 연금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뭐, IRP 굳이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뭐, 어쨌든, 부모가 내주시는 거라면, 최저보장연금 꾸준하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27세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 받을 수 있으니까 최저보장 연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본인 취직하고 나서 소득이 생기면 그때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님 덕분에 연금 공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공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연금 박사 되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연금 중요성 잘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명우님, 국민연금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입금액이 적게 들어왔는데 세금 차이인가요? 그렇겠죠. 네, 연금 받으시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첫 번째가 소득세를 떼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았기 때문에 전체 연금액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떼거든요. 두 번째로 연금 받았는데 연금액이 적게 들어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시다. 그 금액이 월 한 3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그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두성님, 상품 중에 미국채를 사고 싶은데 상품이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미국 채권? 네. 미국 채권까지 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죠? 국채 정도 살 수 있겠죠. 자, 바람소리님, 요즘 대세는 연금이고 연금 박사님 덕분에 공부해서 연금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했더니 주변 지인들 질문이 많아져서 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바람소리님, 주변에 연금에 대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연금 박사 구독자 모든 분들이 연금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나가서 연금에 대해서 전도를 많이 해주셔야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주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얘도 주식, 걔도 주식, 걔도 주식. 그러면 이 나라가 전부 도박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을 준비하면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여러분 모두가 연금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연금에 대해 전도해 주셔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버너님 명쾌한 답변 도움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성두성님, 연금 상품 중에 정기예금 상품도 운용수수료가 있나요? ETF 상품의 운용수수료는 상품마다 있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수료는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IRP 수수료는 뭐냐면 그 계좌에 대한 관리 수수료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기예금을 하냐 ETF를 하냐 관계없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따로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ETF도 상품에 따라서 약간의 수수료가 있는 것이 있고요. 정기예금은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수수료가 이자율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 수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수수료가 적으냐 마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따지는 건 의미 없는 것 같다. 대신에 뭐냐? 수수료 받았으면 받은 값을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의 가치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10,000원을 내고 먹던 10만원을 내고 먹던 비싸게 먹었어요. 비싸게 먹었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낸 만큼의 가치를 하냐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가치를 하지 않고 내가 증권사에다 수수료를 냈는데 얘네들이 관리를 잘 안 해줘. 그러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리를 잘 해줘.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든지 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허니용님, 47세 자영업자, 간이사업자, 국민연금 6만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으로 추납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그쵸? 추납하시는 거 국민연금 추납보가 좋은데 지금 국민연금 6만원 내신다면 너무 낮은 금액이세요. 추납이란 쿠폰이 있는 겁니다. 쿠폰, 국민연금 추납부. 내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납부 쿠폰이 있는데 이걸 너무 저렴한 가격에 써버리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을 한 20만원 정도 내시고 그리고 나서 추납을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늘려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현재 6만원밖에 안 내시는데 과거에 안전기간 추납부 쿠폰을 6만원으로 써버린다?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수영님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메가바이트님, 연금박사님 안녕하세요. 개인연금을 40만원씩 받으면 노령연금과 국가에서 병원비 보조받고 있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아, 네.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 노령연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 말씀 받는 데는 그 개인연금 받는 것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예 돈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연금 받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딱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 개인연금 4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이것이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얼마나 큰 영향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원비 보조받는 것 자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왜냐면 개인연금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받는다고 영향을 미치고 연금 안 받는다고 영향을 안 미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금 가입하면 나중에 기초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그거는 내가 돈을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나 연금으로 갖고 있으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연금으로 받으면 더 영향을 미치고 무슨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영향이 미칠까 안 미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많이 늘리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재산 많이 불려가지고 기초연금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소탐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탐. 네. 물론 진짜 자산이 없어서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도 거의 없으시고 개인 자산도 거의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기초연금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잔머리 울려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저거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야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행복해요님. ISA 계좌가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좋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ISA 계좌가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예금을 들건 적금을 들건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건 채권을 사건 펀드를 사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A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계좌 내에서 예금도 가입하고 적금도 가입하고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지금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5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내가 찾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ISA 계좌가 좋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세제 혜택도 뭐다? 수익이 났을 때 얘기다. 수익이 났을 때. 손실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품에 저율과세, 비과세 붙여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상품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수익이고 그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뚜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1억 정도 넣어 연금 받고 싶은데 어디에 할까요? 네, 1억 정도 연금 받고 싶으시면 즉시연금도 있고 최저보증연금 일시납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젊으시다면 그렇게 많이 많지 않으시다면 1억 정도를 운용하실 때 월 적립식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릴 텐데 그 해결책은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좋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만송이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변액연금보험 10년차 납입이 끝나갑니다. 근데 수익은 없는 상태시군요. 최저보증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크게 내가 투자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 갈아타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연금액으로서는. 아시겠죠? 네, 대신에 최저보증연금 갈아타신다면 반드시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 원하신다면 최저보증으로 갈아타십시오. 자, 금향아님 7% 만 57세 계십니다. 야, 이 연금 지금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10년 보증형입니다. 월지급 개시 축하금 5년마다 장수 축하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마 전 안내장이 왔는데 어떤 유형으로 받아야 유리할까요? 그리고 월 50만 원 정도 더 준비하려면 오전납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납입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잘 가입하셨는데 57세 계신데 아마 전화하셔가지고 57세 받지 마시고 3년 늦추십시오. 3년. 이 상품 3년 늦추면 8% 듭니다. 8%. 플러스 1%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3년 늦춰서 받으면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보셔가지고 내가 3년 늦춰서 받으면 8%까지 줍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줄 겁니다. 그렇게 늦춰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받으실 때 종신연금으로 받으십시오. 종신연금으로. 그쵸? 이런 연금은 종신 받는 겁니다. 물론 10년 보증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불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래 살 걸 대비했을 때 이런 상품들은 종신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아시겠죠? 네. 확정으로 받으시게 되면 이 좋은 걸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 50만 원 더 준비하시려면 5년 납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언제부터 연금 계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5년 납입하시고 5년 거치해서 연금 받으시면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 예시는 저희 센터에서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희님 50대 초반인데 S&T 연금 좋습니다. 6% 최저보증연금 좋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최저보증연금이 좋은데 납입기간에다가 의무 거치기간이 10년입니다. 일반적인 최저보증연금 6% 7%들이 최저보증연금이 5년인데 비해서 의무 거치기간이 10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납입에다가 거치기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70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보다는 그냥 6% 최저보증연금이 더 유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네. 자, 토바님, 연금계좌 ETF 종목 정리하고 증권사 방문해서 안전형으로 상담받아야겠네요. 이젠 있는 걸 잃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도 계속 장기적으로 하신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그걸 기다리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선아님 반갑습니다. 자녀가 20살인데 변액연금과 최저보증연금 중에 어떤 상품이 괜찮을까요? 당연히 최저보증연금 하셔야죠. 좋습니다. 변액연금 좋긴 하겠지만 최저보증연금이 사실상 연금액이 더 확실한 걸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 하실 거라면 그냥 주식 하십시오. 그냥 주식. 아시겠죠?
자, 김기아님 56세입니다. 월 500만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금총 IRP 풀로 놓고 ISA도 IRP로 이전해서 계속 넣으려는데 5년째 세액공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럴 때 나중에 세액공제 받는 거 수익금 남았을 때 1,500만원 넘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세액공제 신청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ISA는 그냥 찾는 게 나을까요? 자, 일단 나중에 연금 탈 때를 고민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받을 건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그 금액을 기간을 충분히 길게 나누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탈 거를 고민해가지고 지금 세액공제 안 받는 건 아니시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간 지금 1,500이잖아요. 또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뭐 걱정하지 않으시고 충분하게 잘 저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행복하자님 남편 회사연금 2월부터 개시하고 저는 기본만 들었다가 3년 연장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납금을 추가 납입하니까 노령연금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해서 차익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뭐, 근데 추후 납부도 나쁜 건 아니니까 꼭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식을 매수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JMI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옵니다. 네, 처음 들어오셨군요. 새신자. 네. 현재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올해부터 5천만 원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70 정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좋을까요? 라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 5%, 6%, 7% 최저보증 연금 꼭 한번 검토해 보셔서 연금액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영성님, 올해 4월에 국민연금 납입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급여를 받게 되면 5년 연장해서 더 받는 게 나은 건지요? 그럼요. 네, 납입 완료되셨지만 계속 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민연금을 또 내십시오. 또 내신 다음에 64세, 65세 그때부터 연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연금도 가능하시면 연기연금도 연장하셔가지고 받으시면 국민연금을 최고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울구야님 뼈 때리셨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미키빌라님 안녕하세요. 단기납 종신보험 들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될는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0년만 잘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130%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답변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답변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제가 또 찾아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9시에 들어오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고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 이 나라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의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보내시고요. 다들 또 수고하셨고요. 네, 건강하게 지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가 있으니까 1년 365일 여러분 상담 받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지내시고 날씨 풀려가는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